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이 12년간 1000쌍의 쌍둥이를 추적했습니다. 특히 일란성 쌍둥이에 주목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100% 똑같습니다. 같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만약 지능이 유전으로 결정된다면 일란성 쌍둥이의 IQ는 거의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를 비교했을 때 평균 IQ가 9포인트 차이 났습니다. 같은 유전자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똑같은 DNA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책이 가득한 집에서 피아노를 배우며 자랐고 다른 한 명은 좁은 집에서 TV만 보며 자랐습니다. 그 결과 IQ가 9포인트 달라진 것입니다. 연구팀은 더 나아가 뇌를 직접 촬영했습니다. 놀랍게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는 뇌의 구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같은 유전자를 가졌는데도 환경이 뇌를 바꾼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IQ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전자보다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이 아이의 IQ를 높일까요? 뇌과학이 증명한 두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악입니다. 1993년 캘리포니아 대학 어바인 캠퍼스의 프랜시스 라우셔 교수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대학생 36명에게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K448을 10분간 들려줬습니다. 그 직후 공간 추론 능력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실시했더니 평균 8에서 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음악을 듣지 않은 그룹은 테스트 결과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모차르트 효과입니다. 모차르트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발견은 음악이 뇌를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모차르트처럼 복잡하면서도 규칙적인 구조를 가진 음악이 뇌의 공간 추론 능력을 강화합니다. 그렇다면 음악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배우면 어떨까요? 토론토 대학의 글렌 쉘렌버그 교수가 결정적인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6세 아이들 144명을 4개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피아노 레슨, 두 번째 그룹은 성악 레슨, 세 번째 그룹은 연극 레슨, 네 번째 그룹은 아무 레슨도 받지 않았습니다. 1년 후 모든 아이들의 IQ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피아노와 성악 그룹의 IQ가 평균 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연극 그룹과 레슨 없는 그룹은 평균 4.3포인트 상승에 그쳤습니다. 음악을 배운 아이들이 약 3포인트 더 높았던 것입니다. 1년 만에 IQ 7포인트 상승은 상당한 변화입니다. 평균 지능 100인 아이가 107이 되면 우수 지능 범위에 가까워집니다. 경계선 지능 85인 아이가 92가 되면 평균 범위로 진입합니다. 이것은 아이의 학업 성취도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음악이 IQ를 높일까요? 음악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만듭니다. 악보를 읽으면서 시각 정보를 처리하고 소리를 들으면서 청각 정보를 분석하며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운동 능력을 발휘합니다. 동시에 리듬을 맞추고 감정을 표현하면서 고차원적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도 활성화됩니다. 특히 악기 연주는 양손을 협응해야 합니다. 피아노를 예로 들면 왼손으로 반주를 치면서 오른손으로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각각의 손이 다른 리듬과 음을 내야 하며 동시에 악보를 읽고 소리를 듣습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뇌 전체를 훈련시킵니다. 쉘렌버그 교수는 후속 연구에서 음악 교육의 효과가 누적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음악을 더 오래 배울수록 IQ 향상폭이 컸습니다. 단 억지로 시키면 스트레스가 되어 역효과가 납니다. 아이가 즐거워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악을 들려줘야 할까요? 모차르트 효과 연구 이후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고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모차르트와 바흐의 음악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잡하면서도 수학적으로 정교한 구조가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악기는 무엇이 좋을까요? 토론토 연구는 피아노와 성악 모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연구들도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등 모든 악기가 뇌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기의 종류가 아니라 꾸준히 배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 이상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언어 환경입니다.
1995년 캔자스 대학의 베티 하트와 토드 리슬리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언어 발달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42가족을 2년 반 동안 추적하며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하고 분석했습니다. 매달 1시간씩 가정을 방문해 일상 대화를 기록한 끝에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전문직 부모의 아이는 3세까지 약 4,500만 개의 단어를 들었습니다. 노동자 계층 부모의 아이는 2,600만 개를 들었습니다. 복지수의 가정의 아이는 1,300만 개를 들었습니다. 같은 3년인데 3배 이상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결과였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후였습니다. 연구팀은 이 아이들을 9에서 10세까지 계속 추적했습니다. 3세까지 많은 단어를 들은 아이들의 IQ가 평균 20포인트 높았습니다. 어휘력은 2배 차이가 났고 학업 성취도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3세까지의 언어 환경이 이후 학업 능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의 뇌는 3세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뇌는 초당 100만 개의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연결은 자극에 의해 형성됩니다. 부모가 말을 많이 걸수록 언어를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발달하고 이것은 전반적인 사고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단어의 개수가 아닙니다. MIT의 레이첼 로미오 연구팀이 30여 가정의 아이들을 추적한 결과 대화의 질이 더 중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화의 왕복 횟수가 핵심이었습니다. 부모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아이가 말하고 부모가 반응하는 상호작용이 뇌 발달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연구팀이 뇌를 스캔한 결과 대화 왕복이 많은 아이들은 언어를 처리하는 브로카 영역이 더 활성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화 정도가 2년 후 언어 능력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가 강아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모는 응, 강아지네 라고만 답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그래 저건 강아지야. 갈색 강아지고 꼬리를 흔들고 있네. 주인 옆에 걸으면서 산책하는 거 봐봐 라고 확장해서 답합니다. 두 번째 방식이 아이의 뇌에 훨씬 더 많은 자극을 줍니다. 아이는 강아지라는 단어 하나를 말했지만 갈색, 꼬리, 흔들다, 산책이라는 새로운 단어들을 듣습니다. 동시에 문장 구조도 배우고 사물을 관찰하고 설명하는 방법도 익힙니다. 캔자스 연구의 베티 하트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의 뇌의 신경회로를 만듭니다. 3세까지 4,500만 개의 단어를 들은 아이와 1,300만 개를 들은 아이는 완전히 다른 뇌를 가지고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아이와 많이 대화하세요.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학습의 기회입니다. 지금 양말을 신고 있구나. 파란색 양말이네. 부드럽지? 발을 따뜻하게 해줄 거야처럼 행동을 언어로 설명합니다. 둘째, 아이의 말에 확장해서 답하세요. 아이가 차라고 하면 그래, 빨간 차가 지나가네. 빠르게 가고 있어. 어디로 가는 걸까? 라고 답하세요. 한 단어를 여러 단어로, 짧은 문장을 긴 문장으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게 뭘까? 어떻게 생겼어? 왜 그럴까?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라는 질문은 아이의 생각을 자극하고 언어 표현을 유도합니다. 넷째, 매일 책을 읽어주세요. 하루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캔자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책을 읽어준 가정의 아이들이 언어 능력과 IQ에서 월등히 앞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캔자스 대학 연구팀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추적했습니다. 3세까지 풍부한 언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률이 87%였습니다. 반면 언어 자극이 적었던 아이들은 졸업률이 62%에 그쳤습니다. 25% 차이입니다. 대학 진학률은 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풍부한 언어 환경 그룹은 58%가 4년제 대학에 진학했지만 다른 그룹은 23%만 진학했습니다. 직업도 달랐습니다. 풍부한 언어 환경에서 자란 그룹은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47%였습니다. 언어 자극이 적었던 그룹은 18%였습니다. 3세까지의 3년이 30년 후의 인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토론토 대학의 악기 교육 연구도 장기 추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6세에 음악 교육을 받기 시작한 아이들을 18세까지 추적한 결과 음악을 배운 그룹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점수가 평균 63점 높았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 과목에서 차이가 컸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음악을 그만둔 아이들도 효과가 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10세에 악기를 그만뒀지만 4년간 배운 경험이 있는 아이들도 전혀 배우지 않은 아이들보다 인지 능력이 높았습니다. 한번 발달한 뇌는 쉽게 퇴화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런던 킹스 칼리지의 쌍둥이 연구도 성인기까지 추적했습니다.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는 대학 졸업률이 76%였지만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쌍둥이는 43%였습니다. 같은 유전자인데도 환경이 인생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음악을 배우거나 부모와 풍부한 대화를 나눈 아이들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언어적, 음악적 자극이 풍부했던 아이들은 IQ가 평균 범위를 유지했고 학업 성취도도 괜찮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돈이 많아야 아이의 IQ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30분 대화하고 15분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이의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IQ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토론토 대학 연구는 1년간의 음악 교육으로 IQ가 7포인트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줬고 18세까지 추적한 결과 학업 성취도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캔자스 대학 연구는 3세까지의 풍부한 언어 환경이 IQ를 20포인트 높이고 이 효과가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환경입니다. 매일 15분 악기를 연습하고 30분 대화하고 책을 읽어주세요. 이것이 아이의 뇌를 바꾸고 뇌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